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비교해보면서 과연 어떤 성능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과연 어떤 점 때문에 고평가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를 드골함입니다.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되고요, 샤를 드골함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 샤를 드골, 2차 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를 지휘한 영웅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만재배 수량 42,000톤, 전장 261.5m, 최고 속도 27노트, 함재기 탑재량 최대 40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 샤를 드골함의 특징이 뭐냐?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한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규 항공모함이거든요. 근데 정규 항공모함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얼마나 작냐면 얘랑 맞먹는 크기예요. 이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대략 41,000톤 정도 돼요. 이 강습 상륙함과 맞먹습니다. 정말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받거든요. 사실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퀸 엘리자베스급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빠르게 이제 요약을 하면 오늘날 샤를 드골함은 가장 성공적으로 배치 및 운용 중인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정규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작은 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 비크란트 항공모함은 이제 막 취역한 항공모함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원래는 빼려고 했다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항공모함으로서 이제 막 취역했으니까 좀 넣어주고 싶어서 넣어준 거고요. 배수량 비교해보면 10만톤, 8만톤, 7만톤인데 여기서는 2만톤 차이, 만톤 차이 이렇게 나다가 3만톤이나 차이가 나버립니다. 확실히 작아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제 크기 비교를 해주자면 이 정도입니다. 상당히 작아요.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면 만재배 수량은 거의 2배 차이고요. 전장은 20m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함재기 탑재량은 퀸엘급은 60기, 샤를 드골은 40기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퀸엘급은 최대 60기라고 하는데 진짜 전시에 70기, 80기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샤를 드골은 정말로 40기, 50기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솔직히 퀸엘 입장에서는 2단계 정규 항모?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규 항모가 맞고요. 제가 이제 계속 서술을 할 거지만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이 퀸 엘리자베스급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해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샤를 드골의 독보적인 아이덴티티, 핵추진입니다. 계속 말했듯이 핵추진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샤를 드골이 유일해요. 얘밖에 없어요. 이 핵추진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은 대양에서 운용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배거든요. 대양에서 운용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속거리를 길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일단 핵추진은 기본적으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에요. 재래식들은 항공모함 자체도 추진을 위해서 연료가 필요한데 핵추진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무제한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승무원들의 식량 및 항공기 급유만 신경을 쓰면 돼요. 실제로 프랑스도 태평양까지 와서 작전을 합니다. 클레망소 미션이라고 해서 2025년에 왔다 갔더라고요. 핵추진이기 때문에 함 자체의 연료 보급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항공기 연료와 승무원들의 식량 이것만 보급해주면 돼요. 그래서 2025년 클레망소 미션으로 태평양까지 와서 5개월간 작전을 펼쳤고요. 우호국들 간의 협력을 다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쯤에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인식에서는 프랑스는 대륙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항모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국은 영연방국가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위험을 보여야 돼. 근데 프랑스 너네는 커먼웰스도 아니잖아. 너네가 항모가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입장에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실 프랑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진짜입니다. 프랑스는 해외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미국 다음 가는, 미국이랑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해양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해양 주권에서 이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는 근거도 타당해요. 그리고 거의 전 세계 상대로 작전을 뛰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무제한인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을 가지는 건 타당합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너네가 항모가 왜 필요한 거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너네 왜 핵 추진 항모를 건조를 안 하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너네 커먼웰스라며, 너네 영연방이라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며, 그러면 우리처럼 핵 추진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내가 봐도 그러거든.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샤를 드골은 캐토바 방식을 씁니다. 자, 캐토바 방식이 뭐냐? 캐터펄트 테이크오프 but 어레스팅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미국 항공모함처럼 캐터펄트로 전투기를 쏘고 착함을 할 때는 어레스팅 와이어에 후크를 걸어가지고 강제 제동을 해가지고 착함을 시키는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장점이 뭐냐면요, 이함할 때는 항공기의 자체 추력, 그리고 항공모함의 속도, 그리고 맞바람의 풍속, 이걸 다 결합해서 뜨는 거예요. 그냥 냅다 달린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닙니다. 활주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이 맞은 상태에서 이함을 해야 안전하게 이함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캐터펄트 방식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공모함의 최고 속도나 맞바람 풍속 등을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적어집니다. 왜냐면 캐터펄트가 가속을 도와주니까. 물론 캐터펄트가 있다고 해서 항공모함의 최고 속도나 맞바람의 고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변수가 매우 적어진다라는 게 장점인 거지. 그리고 착함할 때도 강제 제동을 걸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착함 시에 무게 제약이 적어요. 무슨 소리냐면, 흔히 이제 어레스팅 기어를 안 쓰는 방식은 이제 수직 이착륙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직 이착륙기는 기본적으로 엔진의 추력을 땅바닥에 뿌려가지고 착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 중량이 무거우면 제대로 이함하기가 어렵습니다. F-35B 같은 경우에는 착함을 할 때 연료를 버리고 착함한다고 해요. 이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어레스팅 기어라고 해서 착함 시 무게의 제약이 적다는 거예요. 제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F-18 호넷 같은 경우에 연료 만지하고 무장도 만지한 상태에서는 착함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캐토바를 장비할 때부터 미국제 캐터펄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니미츠급과 동일한 사출 능력을 가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반면에 퀸 엘리자베스급은 스토블 방식입니다. 스토블은 쇼 테이크오프, 버티컬 랜딩을 말해요. 단거리 이함을 하고, 그리고 수직 착함을 한다, 이 소리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이는 함재기 성능에 이 착함이 좌우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항공기의 페이로드나 항속거리 등을 깎아먹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샤를드골급은요, 놀랍게도 미항모 수준의 소티 생성률을 가집니다. 물론 캐터펄트가 4개예요, 미 항공모함은. 그리고 이제 샤를드골은 캐터펄트가 2개입니다. 어쨌든 간에 캐터펄트가 이제 2개고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4개잖아요. 이론상 절반 수준의 소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니미츠급 같은 경우에 분당 4기의 항공기를 사출을 시킬 수 있어요. 샤를드골은 분당 2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거긴 해요. 그래서 스토블 방식에 의존하는 퀸 엘리자베스급에 비해서 배수량 대비 보다 같거나 많은 소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소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에 있는 항공 관제사가 말하길 자기네는 하루에 소티가 100회 정도 소화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구라 같습니다. 왜냐면 쇼 테이크오프 방식으로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랑 동일한 소티 수를 가진다? 납득하기 어렵죠. 그럼 캐터펄트를 왜 쓰냐고.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반면에 샤를드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티 생성률이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믿을만 합니다.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 평균 소티 생성률을 만든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퀸엘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캐터펄트 유무는 소티 생성률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샤를드골함은 퀸 엘리자베스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소티 생성률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동일하거냐 그 이상이냐? 일단 동일한 이유, 일단은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체급 차이를 감안해서 소티 생성률이 동일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래요. 샤를드골함 같은 경우에는 캐터펄트 그리고 핵추진 요거 2개로 항공모함에서 필요한 항공기 운영 능력은 니미츠급 못지않게 많이 우수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가산점을 받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라팔입니다. 샤를드골함 같은 경우에는 라팔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라팔을 만들 때 항공모함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라팔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샤를드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라팔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라팔의 장점,
참고로 이제 팔렸습니다. 자, 라팔은 1980년에 유로파이터 계획을 세워졌을 때 나왔어요. 프랑스도 이 사업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그때 프랑스는 자국 항모의 함재기형 공대지 능력을 포함한 다목적기를 바랐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지기 바랬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함재기형이 필요가 없지. 이거 왜 만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F-35B를 선택함으로써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독자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국가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재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공대지 능력도 필요하다고 프랑스가 주장을 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기들이 있어. 굳이 그래서 공대지 능력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공 전투에 특화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프랑스는 유로파이터 계획에 탈퇴하고 단독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투기가 바로 라팔입니다. 얘는 혼자 만들잖아.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대공 우선, 제공권 우선으로 전투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를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개발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전투기 생산이나 전투기 사업 투자에 조금 부담이 적은 편이죠. 반면 라팔은 프랑스가 자기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유로파이터를 사지 라팔을 왜 사냐?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이 메리트가 없다. 그냥 프랑스 혼자 그냥 뻘짓한 거다. 자존심 때문에. 약간 요런 마인드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라팔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 공대지 능력 부족해요. 근데 라팔은 2010년 이후에 이제 공대지도 가능하고 공대공도 가능하고 공대함도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멀티롤 전투기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항상 별명이었잖아요.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근데 팔렸습니다. 최근에 수출까지 성공했어요. 300기 이상의 규모의 경제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전 경험까지 두루 갖춘 우수한 전투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퀸엘급 항공모함이 이제 자기네들이 더 우수하다라는 의미로 변명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변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네 F-35 운영 안 하잖아. F-35 스텔스인데 우리 스텔스기야. 근데 너네 스텔스기 아니잖아. 4.5세대 전투기잖아. 너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전투기 써. 라고 퀸엘이 주장할 순 있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샤를 드골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비교 우위로 F-35B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프랑스가 만약에 원해 바로 샤를 드골 함에 B형이 아니라 F-35C형을 이착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는 크로스 데킹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크로스 데킹 훈련이 뭐냐, 서로의 항공기가 서로의 항공모함을 NTR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NTR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F-18 보이죠? 샤를 드골함이고요. 여기 라팔 날아다니는 게 이게 조지 워싱턴함입니다. 서로 스와핑을 하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튼 간에 그런 거고요. 크로스 데킹 훈련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것만 그러면 장점이 있냐? 놀랍게도 이것만 장점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점보다 이 다음에 나오는 장점이 진짜 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체간 급유가 F-35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F-35B는요 동체간 급유가 안 돼요. 근데 라팔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F-18이랑도 급유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라팔은 라팔끼리도 동체간 급유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굳이 F-35B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샤를 드골이 맞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자, F-35B의 단점이 뭐예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급유가 가능하다 그러면 항속거리가 짧은 거에 대한 단점을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근데 F-35B는 수직 이착륙기라 항속거리도 부족해, 페이로드도 부족해. 그런 주제에 동체간 급유도 불가능해요. 근데 라팔은 동체간 급유도 가능하고요. 최대 항속거리가 3,700km고요. F-35B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항속거리가 1,667km입니다. 동체간 재급유로 항속거리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사벽인 거예요. 그럼 F-35가 진짜 스텔스 기능 빼고는 라팔보다 우수한 게 뭔데?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어쨌든 간에 F-35는 5세대잖음. 이렇게 해서 자위할 수 있어요. E2C 호크아이를 운영을 못해요. 퀸 엘리자베스급은. 왜냐? 캐터펄트가 없어서. 오히려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요 캐터펄트가 있어야 운영 가능한 E2C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뼈아파요. 항공모함 자체가 대양에서 항공 초계가 부족한 걸 커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현대 공군에서 조기 경보기가 갖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생각하면은 항공모함에서 조기 경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경보 헬기는 있거든요. 이 E2C가 더 효율적인지 헬기 조기 경보기가 효율적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퀸엘급이 샤를 드골이랑 과연 비교가 가능한 대상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샤를 드골이 크기만 작다 뿐이지 뭐 함재기 운용, 소티 생성률, 조기 경보기 운용,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샤를 드골이 퀸엘한테 밀리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샤를 드골 찬양 있잖아요. 아, 진짜 이 쉴드를 못 치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샤를 드골이.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점인데, 그 단점이 뭐냐, 얘 한 척밖에 없어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한 척과 두 척 차이는 꽤 커요. 왜냐, 연속 작전이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냐, 얘가 무인함이 아니잖아. 안에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쉬어주고 재정비하고 막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만약에 샤를 드골 함이 오버홀을 해야 돼. 그럼 오버홀 들어가면 한 몇 년 오버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동안 프랑스는 항공모함이 없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작전을 하기 위해선 최소 두 척이 필요해요. 한 척은 오버홀 들어가고 한 척은 계속 작전을 뛴다, 이 개념으로 어쨌든 쓸 수는 있어요. 실제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그런 식으로 써요. 정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 3척이 필요한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최소 3척의 잠여함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로테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근데 샤를 드골 함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샤를 드골 클래스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샤를 드골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작전이 제한되는 게 정말 가장 큰 치명타입니다. 이거는요, 퀸 엘리자베스급 자매가 2척인 거에 비해서 명확한 단점이에요. 이게 분명히 단점이 맞는데 프랑스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샤를 드골을 대체할 이제 차기 8만도급 항공모함 준비 중이거든요, 프랑스가. 판급이에요. 얘도 클래스라고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얘 한 척 만든대요. 왜? 프랑스가 돈이 없나? 어쨌든 프랑스는 항공모함은 한 척 체제로 간대요. 프랑스 정도 되는 국가면은 항공모함을 운영함으로써 뭐 국제 위상, 평화 유지 요런 데 기여를 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효과도 꽤 크단 말이야. 그걸 샤를 드골로 맛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척만 만든대요. 프랑스 정부의 그런 판단을 저는 조금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그런데요. 뭐 이게 크나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프랑스는 상시 배치는 불가능하다. 그냥 허세용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그건 아니에요. 허세용으로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닌 이유가 실제로 EEG가 이렇게 넓다니까. 항공모함 필요해요. 두 번째로 작전 뜁니다. 실제로 리비아 대전 때 실제로 이제 좀 재미 봤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컨텐츠 왜 했냐? 구독자 한 명 살리려고요. 지식사 하신다잖아. 막아드렸습니다. 좀 결론 내리겠습니다. 샤를 드골 함은요, 정규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항공모함으로 현재 프랑스 당국도 샤를 드골 함의 운영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함재기가 최대 40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치고는 작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프랑스는 탑재량이 작은 대신에 캐토바와 핵 추진 방식을 사용해서 소티 생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함재기 탑재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게요. 내가 이제 비행기를 120기를 가지고 있어.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가 30기야. 반면에 상대국은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60기야.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가 30기야. 이 둘의 항공 작전 능력은 같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소티 생성률의 차이거든요. 양이 적으면 우리는 소티 생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함재기 탑재량을 끌어올린다 라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도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국 전투기인 라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국의 방산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라팔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 굉장히 주변국에서 비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라파라 팔렸니? 아니요, 이지라라고. 2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 프랑스의 결정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잖아. 이거는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항모는 반대합니다.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 항모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거기에 미제 캐토바 방식을 씁니다. 이론적으로 미 해군이 사용하는 함재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F-18 사용할 수 있고요. F-35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E-2C 이미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죠. 조기 경보기를 포함해서 미 해군 함재기를 즉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호환성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3차 세계대전 비스무리한 게 터졌어. 그래서 이제 소모전이 발생을 해. 프랑스 항공모함이 이제 적과 이제 대치를 하다가 라팔이 다 격추되고 깡통이 됐어. 그러면은 미국에 콜해가지고 F-18을 바로 보충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F-35를 바로 보충받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퀸 엘리자베스급과 비교가 과연 성립하나? 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샤를 드골하고 퀸 엘리자베스급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유일한 단점은 한 척뿐입니다. 작전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인데
프랑스는 이걸 알고도 계속 한척 제재를 유지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2척 정도는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눈 딱 감고 그냥 2척 이상 건조하면 안 되나? 뭐 여튼 진짜 유일한 단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다음 컨텐츠를 만들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 뿅.